네, 포토샵에서 이제 화벨 잡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레벨,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레벨을 가지고 화벨을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드톤을 설정을, 자, 미드톤 설정을 보시면은 지금 50% 그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죠? RGB 값은 128, 128, 128입니다. 자, 이 원래의 촬영된 이미지에 있어서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50% 그레이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미드톤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색상의 균형, 화배를 잡는데 아마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드톤 50% 그레이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회원님 중에 한 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좋은 방법이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50% 그레이가 되는 부분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를 찾는 방법은 이미 알려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스레숄드라는 보정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 한번 해봤었죠. 그죠? 그러면 과연 미드톤 50% 그레이가 되는 미드톤은 어디에 있는 건가 여기서. 자, 그 찾는 방법이 자, 바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일단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50% 그레이를 이 신규 레이에다가 칠을 합니다. Alt 딜리트나 Alt 백스페이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뭘로 하냐면요. 디퍼런스로 해요, 디퍼런스. 이 디퍼런스 블렌딩 모드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좌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디퍼런스라는 블렌딩 모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하나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고 나서 제가 블렌딩 모드를 디퍼런스로 바꿉니다. 바꾸면 어떻게 변할까요? 전체가 다 까맣게 변해요.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 아래에 있는 이미지 서로 대응하는 픽셀들이 있을 거예요. 픽셀들, 위아래 대응하는 픽셀들이 있습니다. 그 픽셀 값이 동일하면은요, 이 디퍼런스 블렌딩 모드에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틀리면은요, 제가 백그라운드 카피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동 툴을 가지고 제가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시켰는데 보면은, 자, 서로 똑같지 않을 경우는요, 서로 보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런 지금 까만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위아래 픽셀들이 거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위아래가 서로 어긋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까만색이면 위아래가 지금 픽셀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디퍼런스 블렌딩 모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그레이를 칠을 한 레이어를 위에 두고 블렌딩 모드를 디퍼런스로 바꿨을 때 여기서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어서의 50% 그레이와 같다. 가장 근접한 픽셀 값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 가장 진한 검정색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 부분이 50% 그레이가 되겠죠. 자, 그걸 찾으려면은, 자, 그 전에, 강좌 올려드렸던 대로, 자, 스레숄드를 이용합니다. 자, 스레숄드를 이용을 해서 맨 좌측으로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자, 올려봅니다. 올려보면은,
자, 검정색 부분이 나와요. 그죠? 검정색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죠? 자,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이 이미지에 있어서의 가장 어두운, 예, 가장 섀도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Shift 키를 누르고 찍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를 하고요. 자,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어서, 백그라운드, 이 이미지에 있어서 50% 그레이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픽셀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을 실행을 해서, 자, 미드톤 포인트를 설정하는 스포이드로 이 부분을 찍어주게 되면은요, 자, 전체적으로 색상 균형이 잡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꺼내는 원본이고요. 지금 미드톤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중간값 50% 그레이 값 찍어서 색상 변화를 준 게 바로 지금 이 이미지입니다. 자, 원본이고요. 자, 색상의 변화를 준 이 이미지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그 중간값 50% 그레이 값 미드톤을 찾는 방법. 저도 뭐 처음 접하는 방법입니다. 뭐 스레숄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 섀도우 찾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중간값, 미드톤, 50% 그레이 찾는 방법은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화배를 잡을 수 있는 건가? 하면은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50% 그레이 칠을 하겠습니다. 0, 0, 50. Alt 딜리트 눌러서 제가 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한 화벨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요. 자, 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지금 자, 레드를 제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블루를 제가 내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색상이 잘못됐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이미지에다가 다시 50% 그레이 값 칠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화배를 잡으려면은 자, 그레이 포인트로, 미드 포인트 스포이드로 어디를 찍어야 되죠? 이 부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 그레이였기 때문에 50% 그레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서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되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방법대로 한다면은요. 자, 신규 레이어 만들어서 50% 그레이를 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디퍼런스로 바꿉니다. 자, 바꿔요. 바꿔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이제 그 검정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50% 그레이가 될 텐데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가 제가 50% 그레이로 칠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벨을 적용을 해요. 레벨을 적용을 해서 여기가 가장 진하기 때문에 가장 검정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50% 그레이의 기준이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드 포인트 스포이드를 가지고 얘를 찍어준다고 하면은 얘는 제대로 된 화배를 못 잡습니다. 어디를 찍어줘야 되죠? 얘를 찍어줘야 돼요. 얘를. 원래 상황에서 회색이었던 부분을 찍어줘야.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네요.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요 이미지에다 해야겠죠? 요 이미지에다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레벨을 제가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이 50% 그레이가 되는 부분이니까 미드톤을 가지고 얘를 찍어주면 되겠다 하고 찍어주면은 변화가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찍어줘야 되냐면요. 바로 이 부분을, 원래 회색이었던 부분을 찾아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색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화벨이 제대로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0% 그레이를 신규 레이어에다 칠을 해서 디퍼런스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서 찾은 값. 그 값 자체는 어떤 한 이미지에 있어서의 중간값 50% 그레이 미드톤을 찾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은요. 그 방법을 가지고 원래 이미지에 있었던 그레이 값 50% 그레이 미드톤을 찾기는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따라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벨 조정을 한다. 라고 이제 그 어느 서적에 소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한 이미지의 중간값을 찾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화벨을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중간값을 어떤 그 원래 이미지의 중간값을 찾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테스트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원래 이미지의 중간값 50% 그레이를 찾아서 찍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미 어떤 색상의 변화가 온 상태에서 화면이 왜곡된 상태에서의 어떤 회색 50% 그레이 미드톤을 찾아서 찍어준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한번 말씀 좀 같이 해주시고요. 아주 좋은 방법 같이 한번 공유하고 한번 문제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정말 제대로 된 문제점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여기서 마칠게요.